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답니다. 다음 월요일이 대설이죠. 대설이니까 겨울철 되면 이렇게 눈이 오고 또 날이 추워지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신 공부가 되겠습니다. 용신 공부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마 채용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운과 용신과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결국 3대 복신을 말한다고 했죠. 3대 복신이 사주의 상에 3대 복신이라는 것이 사주상에 있느냐. 3대 복신은 다시 말씀드리면 식상과 식복, 재성인 제복과 관성인 관복을 3대 복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또 채용이라고 이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좀 보면서 하나의 사주를 보고 사례를 보면서 채용과 또 용신의 어떤 기본적인 체가 뭐며 또 채용은 뭔지, 체는 뭐고 또 채용은 뭔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채용 자체는 체가 쓰는 용신을 말하고, 체는 주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월지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월지에 있는 일간과 월지에 있는 관계를 얘기한다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토니까 병화의 관계는 뭘까요? 병화의 관계를 보면 화생토 관계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 자체가 음이잖아요. 요거는 양이고 음이니까 요거는 상관이 되겠네요. 상관. 네, 그렇습니다. 상관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주가 우리가 여기 있는 채용을 찾아가려고 하면, 채용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식신상관 또 재성과 관성을 채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우리가 먼저 신약한가 심각한가 하는 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병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주변에 다 써볼까요? 요거는 화극금이니까 요것이 정제죠. 정제. 요거는 또 화생토 하니까 이거는 또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 또 화생토, 이것도 상관이네요. 상관이 상당히 많은 사주네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도 상관이네요. 화생토.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상관이 많은 사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상관이 이렇게 많을 때는 지난번에 신강신약을 할 때 신강이 되려고 그러면 인성과 비급이 많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주는 인성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보면 여기 편인입니다. 편인. 이 편인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관과 이 재성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거 신약 중에서도 많이 신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채용으로 말할 때는 3대 복신이라고 했잖아요. 3대 복신을 하니까 채용으로 말할 때는 이 채용은 이 사주 중에서 복신이 어느 정도 많이 몰려 있는 걸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전부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채용이 뭐냐면 5개나 모여 있는 이것이 식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채용은 상관이다.
식복이더만 식복. 식복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예, 상관인데 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물론 이름은 상관이지만 묶어서 식복이라고 하거든요. 식상은 식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은 식복이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채용은 식복이다. 채용 3대 복시를 했으니까. 채용은 식복인데 그러면은 이 사주에 채는 뭐냐? 이 채. 아까 채 얘기했죠. 채는 주로 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때는 항상 월지를 봅니다. 그래서 월지를 볼 때 이 채는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주는 복신은 3대 복신인 채용은 식복으로 정하고 이 월지로 볼 때는 월지로 볼 때 이것은 채를 하기 때문에 채는 상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요것도 용어의 정리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주가 무슨 격을 정할 때 격을 정할 때 그런 전격이나 그 어떤 격국 이름을 정할 때 요런 월지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용신으로 가지고 이렇게 국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강의 몇 강의 이후에 보면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참고로 요 체락하는 게 들어놓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신약 사주는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신약 구분했고 채용도 정했고 이제 채도 정했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상관이 이렇게 많으면은 결국은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동그라미 요렇게만 그려도 알겠죠? 크게 안 그립니다. 요 인성입니다. 인성은 이렇게 이쪽에 이게 많으면 이렇게 된 신약인데 신약이 이쪽이 많아서 신약이 됐거든. 다가 신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약이 식상이 많을 경우에 인성으로서 이렇게 그걸 해주면 딱 됩니다. 그래서 요 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그거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이 사주 찾아보니까 인성이 천간에는 없습니다. 본래는 천간에 찾아야 되는데 천간에 없으니까 밑에 지지를 보니까 일지에 있거든요. 일지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을 빼는 것들이 많은데 참 힘 빼잖아요. 힘 빼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요 인이 나를 다 이렇게 힘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바로 밑에 따뜻한 방석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굉장히 이는 병화가 인목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인목을 기뻐하기 때문에 인목을 용신으로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되면 일단은 희신으로서는 인목 주변에 전부 다 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 인목이 외롭고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 인목을 도와주는 수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희신이 이 용신을 도와주는 관계에서 목을 용신으로 하고 이 사주에서는 희신을 수로서 씁니다. 그리하고 이 병화는 한신이죠. 한신이면서 사실은 이 신약 사주의 한신은 제2의 용신이라 합니다. 그만큼 이 병화가 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주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주는 신약 사주요. 채용을 찾아보니까 채용은 식복이더라. 식복신이죠. 식복신이더라. 그리고 채는 상간이다. 이렇게 월지를 봤습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이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를 맨 먼저 볼 때는 신강한가 신량한가 판단한다 했습니다. 신강한이나 신량을 판단하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일간을 중심으로서 일간의 편인 여기서 말하는 그 인성이나 그 다음에 비급이 많으면은 50% 이상이 되면은 신강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가만 뜯어보면까 자, 이 보세요. 옆에 요게 제일 중요한 게 볼 때 일지와 월지를 보라 했거든요. 월지와 일지를 보니까 요것이 이 월지를 득했네요. 수생목이 여기가 정인이잖아요. 정인이니까 월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하나, 둘, 세 개 얻었습니다. 우리가 퍼센트로 보면 여기 30%잖아요. 30%의 인성이 여기 뭐 이것도 인성이 편인이고 요거는 같은 비견이네요. 그래서 60%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단은 신강으로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신강합니다. 이 사주는 신강하다. 자, 신강으로 판단하고 나니까 이 사주가 체용이 뭐가 있나? 체용. 3대 복신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3대 복신이 여기 보면 이것도 정인이고 이게 비급이니까 원래 인성과 비급은 복신이 아니잖아요. 복신은 어쨌든 식상, 식복, 제복, 간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천간에서 보니까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지지를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신금이 하나 보이고 여기 있는 토가 두 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체형을 보통 볼 때 그 사주의 지지에 있을 때 어떻게 개수를 이렇게 보거든요. 개수도 보고 세력도 보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이렇게 여기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요거는 한 개지만 뭐 두 개가 이렇게 술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단 굳이 따져주자면 체형을 따져주자면 제복신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체형은 제복이다. 제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하는 그 체는 뭐냐? 체는 여기서 말하는 체는 일단은 여기에 정인이 와 있잖아요. 그죠? 정인이다. 체는 정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강사주는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사주에서 일단 원래는 여기에 토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 화가 필요하거든요. 화가 필요한데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은 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수가 많으면은 지난번에 수가 3개 상당 필요한 것이 인성이 많으면은 재성을 용시 쓴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 관계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많다는 말은 숫자가 3개 이상이 됐습니다. 3개 이상. 뭐를 빼고 자기의 일간을 빼고 숫자가 3개 이상 되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행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비급입니다. 비급이고 요 비급은 간복이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인성이 3개나 됩니다. 수가. 요 수. 요거는 화가 되죠. 여기는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이렇게 위로가 신강입니다. 이렇게 이게 강합니다. 근데 여기 비급이 같은 비견은 과목이 하나 있는데 수가 월주를 차지했습니다. 임이 2개요. 자수까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는 무려 30, 10, 50%나 이것이 50%나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이 됐잖아요. 이때 이
인성이 많으면은 이 인성은 그걸 하는 이 재성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성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이 술토를 용신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술토를 용신으로 쓰고 보니 물론 술은 두 개지만 술이 하나는 연지에 있고 하나는 시지에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네요. 용신이 좀 일단 가까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이 용신 상태가 옆에 있는 신금이 오히려 간목이 있어가지고 목곡토 당하고 여기 있는 토가 금을 생해주니까 토생금 당하니까 이 두 개의 토가 지금 약합니다. 이렇게 약할 때는 약한 것을 도와주는 화를 희신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재성으로 보고 재로 보고 즉 여기서는 토가 되겠네요. 희신은 이 용신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식상으로 보는 겁니다. 화. 예. 그래 보면 예, 화생토에서 뭐 어느 정도 그 사주가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용신을 그걸 하는 것이 기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신은 뭐냐면 목이 되겠죠. 목곡토. 또 희신을 그걸 하는 것이 뭐냐 수가 됩니다. 이 수는 기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여기 기신과 희신 또 용신과 희신 기신과 여기는 구신입니다. 구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특별한 시간을 배정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다시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경우는 신약 사주가 되면서 극히 신약 사주가 됐습니다. 이게 병이 뭐냐면 요것이 병입니다. 이게 상관이 이것이 너무 많다. 상관이 하나, 둘, 셋, 넷, 5개 됐다. 상관이 5개 됐으니까 여기 상관이 5개다. 자, 이렇게 병이 되면은 뭘로 용신을 쓰느냐? 인성으로 용신을 썼다. 이렇게 됩니다. 인성 쓰고. 재성이 만약에 5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이다. 재성이 이렇게 많으면은 요 목 비급으로 용신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강의 한번 했습니다만 요건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다시. 신약 하면은 요 갑과 비급과 인성이 약해서 신약이 되면은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 사주처럼 사례 사주처럼 여기는 식상이 강해요. 식상이 강해서 그 사주가 병이 들었다 하면은 인성으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인성으로 되게 됩니다. 또 여기처럼 이 사주 다른 사주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재성이 이렇게 많다. 3개 이상 나면은 비급으로 이렇게 용신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거꾸로 그 신작한 원인이 이 관성이 많습니다. 관성이. 이 관성을 다른 말로 통틀어서 살이란 말을 쓰는 살. 살이란 말을 쓸 때 이 관성이 아주 많게 되면 용신을 뭘로 쓰냐 하면은 이 식상으로 써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식상으로 써서 그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요 수로서 인석으로서 요 금을 싹 이렇게 빼내는 걸로 씁니다. 통관능신을 쓰면 설계한 통관능신 용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용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많을 때 식상이 많을 때도 요 비급이 많을 때도 요 식상으로 용신 쓴다 했잖아요. 이렇게 요것이 많으면 이렇게 힘을 뺀다 그랬잖아요. 이런 관계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면 자 먼저 신강사주. 신강사주는
비급이나 인성이 많은 경우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인성이 많으면은 신강수도 인성이 많을 경우에 마지막 정리입니다. 3개 이상 될 때는 이것이 인성이 많으면은 재성으로 용시를 쓴다. 비급이 많으면은 식상으로 설기를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신약입니다. 신약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은 인성으로 쓴다. 재성이 많으면은 비급으로 용시를 쓴다. 관성이 많으면은 인성으로 통관을 한다. 큰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서 물론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요것이 큰 틀은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다음에 용신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풀고 자, 또 이제 문제 하나를 또 우리가 이렇게 써놔놓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병술년, 기해, 갑술, 경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사주는 이 갑일간에 먼저 십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보겠습니다. 이거는 목극도 하니까 이거 재성이 되네요. 재성이 되니까 이건 정제입니다. 네, 정제. 자, 이거는 공부가 부탁부탁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금이 목을 그걸 하네요. 편관이네요. 편관. 금금목 편관. 요거는 목생화 하니까 요놈이 상관이 됩니다. 아, 바로 밑에 있는 거는 목국토 하네요. 편제가 되네요. 편제. 요것도 편제가 됩니다. 수는 도와주네요. 그래서 수생목 하니까 이건 편인이 됩니다. 요거는 목생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식심. 여기 상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쓰다가 보면 생각하면서도 잘못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이런 용신의 경우에 여기서 아까 말한 이번 공부에는 체용과 체를 배운다 그랬기 때문에 체용이 뭘까요? 3대 복신. 자, 찾아봅니다. 보니까 가장 숫자가 많고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보니까 자, 여기는 정제도 하나 있고 식진도 있고 편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나를 도와주는 게 편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원령은 득했으나 원리치는 득했으나 세력을 얻지 못하면 신약이라 했잖아요. 이거 3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힘을 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약이죠. 이 사주는 신약이다. 신약인 근거는 원령은 득했으나 세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인 근거는 원령은 득했으나 세력을 얻지 못했다. 세력이라는 것은 이 편인이나 여기 말하는 비급을 이렇게 비급이 세계상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얻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체용이 뭘까? 체용은 3대 복신. 3대 복신 중에 가장 주 복신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대 복신이 자, 천간에 식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관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거는 복신을 정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지난번에 이때 복신을 정할 때 일단 숫자도 재보고 그 3대 복신 중에 개수도 보고 그 다음에 3대 복신의 힘, 뿌리가 있는가를 보도록 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게 있는가 보겠어요. 그래서 판단해 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식복이잖아요. 식복을 한번 볼까요? 식복이 딱 보니까 이 사주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 개수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한 개. 그러고 화생토 당해가지고 이 화가 토를 생해주고 나니까 화가 힘이 빠집니다. 또 옆에도 화생토를 해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많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이 관성을 볼까요? 관성은 밑에서 화가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옆에가 또 편자가 있어가지고 이 관성도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못하다. 그러면 나머지가 제복인데 제복을 보니까 밑에 수가 있어가지고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옆에서 화가 도와주네요. 화생토하고 있네요. 또 여기 갑이 이렇게 그걸 하는 관계가 아니고 합을 하는 관계네요. 각기 합토로 하는 관계네요. 또 밑에 토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도 3개나 되고 힘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이 강한 사주다 이 말입니다. 식복이 강한 사주로서 채용은 재성이다. 제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채용은 가장 그 사주에 복신 중에 힘 있는 건 맞는 겁니다. 이 사주는 제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제복은 있다. 만약에 운에서 인성운이나 비급운이 오면 제복이 발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뭐로서 이 제복이나 식복이나 제복이나 간복 중에서 무엇으로서 이 사람이 인생에 큰 그 도움이 될까 판단할 때 기준이 인성과 비급운이 오게 되면 제복이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또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갑이 자기 갑기 합탈 때 합은 그 사람의 마음을 뜻한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 토에 있어요. 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늘 보면 재물에 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도 재물과 관련되고 일로 해도 재물과 관련되고 뭘 성취를 시켜도 재물과 관련되고 그래서 계속 재물에 대한 생각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재물만 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자 관계 갖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면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운에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이제 인성이나 비급운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신약 사주니까. 그래서 이 인성이나 비급운이 올라가려면 어떤 구성이 좋을까요? 앞으로 운에서 운을 아직 안 그려봤지만은 운에서 좋을까요? 하면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미리 써볼 수가 있어요. 운성이 보면 일단은 배합이 갑자 운에서 갑자 운이 오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에 갑인 이런 운이 오면 좋습니다. 그 근거로서 갑자 운이 오게 되면 요 자가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 갑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 운이 오면 이게 수가 들어오면 목의 뿌리가 될 수 있으니 목으로 볼 때는 인수가 되니까 좋고요. 또 갑이 들어가면 여기서 화생토 해서 좋고 또 여기 있는 갑목이 2대1로 이 금을 또 서로가 견제할 수 있으니 좋고 그래서 이 사주는 갑자 운이 오면 참 좋습니다. 또 갑인 운이 와도 좋습니다. 갑인. 그래서 사주를 먼저 딱 사주를 우리가 먼저 알아놓고 난 다음에 신강 신약을 판단하고 채용을 정하고 난 다음에 용신을 정했잖아요. 이때 용신은 뭐가 되냐면 인성이 되잖아요. 그죠? 인성이 되는데 인성은 여기 수잖아요. 수. 그래서 이때는 수가 용신이 되잖아요. 그거는 수밖에 없어요. 위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신약 사주에서는 인성과 비급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비급이 사주에 안 보이고 또 인성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인성은 지지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수를 용신으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
양쪽에 토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가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으면 이 토를 극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를 극을 해주는 것이 희신으로 씁니다. 그래서 희신은 목이 됩니다. 목이 희시다. 요걸 잘 보십시오. 왜 목을 희신으로 쓰느냐? 이 앞에 사주에서는 관성이 인성인데 이 사주에서는 왜 비급이 희실이냐? 그 이유는 양쪽에 토가 수를 공격하니까 수가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토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가득 갑갑하는 이 먹는 게 토가 이렇게 많은 게 갑갑해요. 그러니까 이 토를 이 비급이 격파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이 바로 희신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신희신. 그 다음에 이 수를 그걸 하는 수를 갖다가 그걸 하는 토가 기신이 되고 목을 그걸 하는 금이 구신이 된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정도 설명하면은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이렇게 보십시오. 이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네, 이번 사주는 개해, 또 개해, 병진, 갑오. 자, 이 사주 아까 여기 이제 공부한 내용 다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사주를 가만 보니까 사주가 신강한가 신강한가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요? 조금 있다가 다시 그러면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